대학 입시 포기란 없다. 서초 김선생의 김정식. 예, 유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 종합평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학종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등을 정량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 평가라고 합니다. 즉, 학교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 등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쌤?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했을 때 합격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자기소개서를 소홀히 해서 쓴다면은 떨어지는 거는 확실하다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부분 학종에서 서류평가 단계에서 이제 활용하는 요소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지원자의 본인 관점에서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은 평가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쌤께서 말씀해 주신 자기소개서를 보면 문항이 공통문항과 대학별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공통문항 3개, 그리고 대학별 문항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업과 교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 문항이 되겠고요. 천자내외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탐구 활동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들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2번 문항이 되겠고 1500자 내외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 인성에 해당되는 문항인데 학교 생활 중 배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을 실천한 사례들을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천자내외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문항이라고 그러는 이 대학별 문항은 지원 동기, 그리고 인재상, 그 다음에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진로 계획 그런 부분들을 각 문항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 문항에서 대학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쌤? 대학에서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좀 알고선 작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죠. 1번이 이제 학습 경험, 2번이 이제 교내 활동인데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있게 좀 나타나지만 그 부분에서도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역량 그런 부분들도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그 2번 문항도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컨셉을 잡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학업에 대한 능력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이 발휘된 경험이나 그리고 지적인 탐구 역량의 어떤 사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적 성취나 학업 의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지원한 학과에 적합한 인재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어떤 열정,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부분들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 배려, 갈등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성 관련된 평가 문항인데 이런 문항에서 보면은 주로 아이들이 쓰는 내용들이 본인은 무지무지 착하다, 성실하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요. 근데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착한 사람,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거는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사람 숱하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인성 부분에서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협동 과제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자소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근래에는 근데 학생들이 이 수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소서에서는 공통문항보다는 대학별 문항이라고 하는 자율문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감소시켜주고자 해서 사법 문항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 전체적인 부담감, 서류에 대한 부담감이 자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 자체가 없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 선생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문항, 대학 자율문항이 없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한국외대, 네. 단국대, 숙명여대, 동덕, 서울여대 사법문항이 이제 없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류 즉 이제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는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한 12개 대학 정도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를 받지를 않고요. 네. 그리고 숙명여대 그 숙명인재 서류형이 네. 그 서류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는 이제 한양대는 학생부만 제출을 이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양 에리카 그렇게 학생부만 제출하는 이제 학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일반 뭐 계열적 합성이나 단국대 축전의 소프트웨어 인재 그리고 전북대, 뭐 충북대 학생부 종합 1, 뭐 그런 또 학교들도 그 서류를 이제 받지를 않는 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또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 수능 그렇죠. 최저가 있는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치외과나 네. 의외과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원주대나 아니면은 상지대, 네. 한의외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이제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 대표적이겠죠. 네.